시장에 대한 통찰 김동섭의 인사이트 시작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예, 기다렸습니다. 지난 우리 시간으로 토요일 정말 중요하다 말씀 주셨는데 그 미중 1단계 무역 합의에도 불구하고 뉴욕 증시가 반응이 좀 시큰둥했던 것 같은데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일단 제목으로는 보통 안간과에 대한 얘기를 할 수 있겠죠. 근데 사실은 급락을 막았다? 이게 더 정답이었죠. 시장에서는 합의가 안 이루어지면 급락 가능성에 대한 부분이 많이 제기됐었죠. 근데 합의가 이루어졌죠. 그러니까 합의를 이루어졌는데 다우는 보합, 거의 보합입니다. 3포인트 올랐으니까요. 0.01% 올랐죠. 그러니까 보합이라는 얘기는 결국 하락을 막았다 정도 해석이 되는 거죠. 참 재미난 것은 이제 미국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주중에 이런 얘기를 했어요. 2차 합의에 대한 부분, 무역 합의가 곧 진행될 거다. 뭐 이런 얘기가 나왔었거든요. 미 무역 대표인 라이트 하이저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그 내용을 부인했죠. 그러니까 트럼프는 지금 이 시장에 대해서 정말 민감하게 잘 아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금리 인하가 이제 쉽지 않은 국면으로 갔잖아요. 그러한 다음에 무역 합의가 이루어졌어요. 근데도 불구하고 시장이 막판에는 뜨뜻미지근한 상황이 됐죠. 급락을 피했다. 뭐 이런 표현을 쓸 정도로 일단 장이 마감을 했어요. 그렇다면 시장의 돌파구를 찾을 수밖에 없는 현재의 모습인데 트럼프 대통령이 시장의 돌파구를 제안을 한 거죠. 어떻게 보면 2차 무역협상으로 방향성을 제시하겠다라는 생각을 한 것 같습니다. 근데 일단 제가 볼 때는 1차 합의가 더 중요하고요. 2차 합의는 사실 나중 문제가 되기 때문에 시장을 이끌어가는 데는 굉장히 큰 이슈가 되지 않을 수 있다. 물론 빠른 시간 안에 진행이 되면 가능성이 있죠. 빠른 시간에 진행이 되지 않으면 사실은 1차 합의가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서 진행이 됐기 때문에 2차 합의에 대해서는 거의 다 시장은 예측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그렇다면 새로운 이슈가 시장에 등장을 해야 되는데 일단 새로운 이슈가 거의 없는 상황이라서요. 이제 이 이후에는 우리가 바라봐야 될 것은 위에 경제 지표라든가 아니면 기업의 실적 외에는 답이 없는 상황이다. 만약에 이제 그 부분이 시장에서 어느 정도 인정이 된다면 시장은 더 갈 거고요. 그렇지 못할 경우에는 무너지겠죠. 재미난 것은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기술적으로 정말 이 자리 대단합니다. 물론 뚫리기를 저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바라고 있어요. 방송에서는 이 자리가 현재 상황을 전해야 되기 때문에 뚫리는지 안 뚫리는지 확인해라. 기술적인 부분이 아주 오래전부터 진행됐던 부분이고 이것이 될지 안 될지는 아무도 모른다. 아마 그런 표현을 써드렸을 거예요. 그래서 돌파가 되면 해라라고 계속 말씀드리죠. 그 사이 우리나라가 이제 거의 뭐 2170까지 올라오는 상황이 됐는데 물론 그것도 열리면 그 정도까지는 가능하다라는 표현을 한번 말씀드렸었는데요. 재미난 것은 뭐냐면 1단계가 마무리됐는데도 불구하고 이 상단선을 못 넘어가는 거죠. 윗꼬리가 2개가 생겼는데 전달에 아주 조그마한 단봉이 생겼고요. 이번 달에도 단봉이 생겼어요. 십자 도지가 됐거든요. 이게 이제 어떤 양상이 될지는 아직 시간이 남았어요. 음봉형의 영망치가 될지 아니면 돌파해서 양봉의 망치가 될지 이거는 사실 저는 모르겠어요. 근데 이슈가 소멸된 상황이잖아요. 소멸된 상황이기 때문에 시장에서는 이걸 가지고 시장을 끌어올 만한 재료가 있을까에 대한 의문점이 굉장히 남을 수 있는 상황입니다. 결국 지난주 금요일 이후로 방향성을 확실하게 모색을 시켜줬어야 되는데 트럼프의 합의 서명이 일단 시장의 하락을 멈추게 한 상황이고 돌파는 하지 않은 상황이고 그러니까 정중동 상황이죠. 굉장히 중요한 위치에 계속 있는 것 같다. 제가 볼 때는 돌파 쉽지 않을 거라고 판단하지만 원체 강하게 끌어올리는 시장이라서 확실하게 답을 드릴 수 없습니다. 다만 기술적으로 과거 사례를 보면 종목에서는 돌파가 됐었어요. 종목에서는 돌파가 꽤 됐었습니다. 근데 지수에서는 돌파했던 케이스가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게 돌파되기를 좀 굉장히 기대하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두 번째로는 원달러에 대해서 이제 발언이 막 나옵니다. 어떤 발언이 나오냐면 합의됐으니 일단 무역이 어느 정도 살아나지 않겠냐. 살아나게 된다면 결국에서는 이 환율이 강세 쪽으로 기울지 않겠냐. 근데 실제로 미국 같은 경우 미국하고 중국이요 합의를 이뤘는데 위안화는 7위안을 유지하고 있어요. 달러 위안이 7위안이요. 그러면은 사실 합의의 의미가 없는 거잖아요. 이게 강세로 전환이 돼야 되는데 그런 상황이다라고 판단하면 우리나라도
강세 전환으로 100% 갈지에 대해서는 봐야 되겠죠. 다만 기술적인 부분도 있지만 시장 상황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아시겠지만 우리나라가 경제 수출이 그렇게 좋은 상황이 아니잖아요. 결국 그 미국과 중국의 무역 협상이 1당 2당에 마무리되고 시장이 회복되는 시간이 필요해요. 그러니까 그때까지는 급락은 아닐 것 같다는 생각을 저는 합니다. 그래서 기술적으로는 지금 현재 이 정도 자리, 그러니까 지난번에 바닥이었던 자리에서 한번 업그레이드 돼서 바닥이 형성되지 않겠냐. 그러니까 결국 시장에서 바라는 것처럼 원달러 급락에서 위험 자산이 방향성을 좀 재개하기를 바라고 있는 상황인 건 맞는 것 같지만 지금 현재 우리나라 시장 상황으로는 일정 시간 동안의 기간을 유지하던 한 번 더 반등이 더 나오던 하는 모습이 나와야 될 거라는 생각을 한 번쯤 해봐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우리나라 시장에 대해서 지금 올라오는 게 2200포인트 얘기를 하는데요. 2200포인트는 기술적으로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린 이 자리는 여기 자리에서, 여기 제가 이렇게 표시해놨죠. 이 자리에서 올랐을 때 2170이었어요. 근데 지금 여기서 올랐기 때문에 2200은 볼 수 있습니다. 기술적으로 충분히 볼 수 있습니다. 자, 문제는 뭐냐면 지난번 말씀하신 것처럼 갭상승이 4개가 존재를 하는데요. 이 4개가 존재하는데 이게 4개가 3번째 나왔다는 거죠. 그러니까 굉장히 좀 위태위태한 시장의 모습이고, 그다음에 외국인들이 지난번에 나왔던 5조 한 200억 정도 나갔었죠. 그중에 절반 이상을 사야 됩니다, 지금. 절반 이상 아니면 그 금액만큼 사서 끌어올리지 않으면 지금 반등은 진짜 아까 시장에 막 2200 정도까지가 맥스일 수 있습니다. 근데 만약에 그 상황, 여기서 예를 들어서 갭을 이렇게 메워주면서 외국인들이 막 받아주는 상황이 연출이 되면 한번 기회를 보겠지만, 그렇지 않다면 2200 정도가 최고치가 될 수도 있겠다는 생각 한번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시장은 상승과 하락에 대해서 힘이 팽팽히 맞서고 있는 상황입니다. 시장 방향 잡기가 참 어려운 지수의 흐름과 또 수급의 흐름이지 않을까 싶은데요. 종목별로는 그동안 가던 종목, IT, 부품 관련 섹터는 굉장히 강한 모습입니다. 그리고 오늘 좀 조정받고 있는 섹터분들도 그동안 시장에서 소외받았던 그런 섹터가 눈에 많이 띄고 있는 상황인데요. 종목별 대응 전략 더 꼼꼼히 챙기시는 오늘이 되어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남은 오늘장도 MTN과 함께 좋은 선택하시기 바라겠고요. 오늘도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